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17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채권자가 확정 판결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파산 절차와 강제집행 사이의 관계, 그리고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이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청구, 즉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실제로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안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전에 내려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가? 만약 추심권이 파산으로 인해 소멸되었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자 대위 도송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가? 즉, 당사자 적격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원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심금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이상 그 권리는 유효하게 보존되었으며 원고의 채권자 대위 소송 역시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파산 이후에도 당사자 적격은 유지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 전에 있었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보전할 실체적 권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며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본 데 따른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가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집행 이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추심권은 소멸되고 따라서 그 추심권을 전제로 한 대위 소송까지도 부적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해도 집행의 시기와 파산 절차의 개시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전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